하나오션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오션이 개잡주 새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티고 있어가지고 들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수급이 여기로 몰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때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영상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가기 전에 하나오션이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거리잖아요. 여기만 잠깐 보실게요. 깔짝깔짝 거린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거리면은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왜? 여기서 분명히 못 버티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 다 물량 던질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밑에서 다 받아먹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계속 물량이 확보가 되겠죠. 솔직히 여기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을 제가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밑에까지 열어두는 거였는데 하나오션의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군함 2척이라고 봤었을 때 요거를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따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성에서 하나오션이 선두주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그런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만 지켜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71,000원대를 찍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저점이 돼서 바로 다음 주에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 준다라고 전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저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상승 추세 혹은 뭐 은은한 박스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또 빨간색으로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12년차 트레이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이 무너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미국 증시가 무너졌던 이유를 잠깐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전날 목요일날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우랑 S&P는 더 떨어졌어. 근데 그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을 했어.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한 거랑 얘네랑 뭔 상관이냐? 라간다 그랬을 때 미국의 국채가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많이 안 사주면은 수요가 떨어지니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국채에서 메리트를 주는 건 당연히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줄 거라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30년물,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적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미래 30년, 10년을 안 좋게 보겠다. 그래서 안 산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이다라고만 보기엔 좀 애매한 것도 뭐냐면 지금 현재 일본이랑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자꾸 건드리니까 얘네도 국채 팔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 쪽으로 뭔가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쉬울까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원래 미국 특히 컨콜도 같이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했었던 것처럼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또 이제 반등의 기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6일 날이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앞에서도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끌어올려 준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또 이제 주주환원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거대한 하이퍼 스케일러들 그리고 또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충분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PPI 등등 해가지고 지표들을 꽤나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냐 아니면은 9월 달에 동결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일단 8월 달, 9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30%대고요. 그리고 동결에 대해서 60%대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닥 이제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데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AI 쪽이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그 투자 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거품론이다, 버블론이다, 이게 터지는 게 솔직히 제일 무서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터지든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그런 이슈들이 아직 미래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이동평균선을 깼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었던 앞에를 보시면은 한 방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맞고 떨어지고 한 방에 돌파했기 때문에 요 가격 밴드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의미 있는 가격 밴드죠. 지금 여기서는 상단이었고 여기서는 하단이었고 깨지니까 다시 상단이었고 돌파하니까 다시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수가 예를 들어 진짜 개박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괜찮게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장내 매수로 이제 3개월 동안에 주주환원에 대한 그 2,400만 주를 확보한다고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여러 증권사에서 예측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둘이 잘 버티면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시장 쪽으로 봤을 때에는 뭐 쏘쏘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온 상태에서 미국과의 조율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미 투자 1호가 뭐 에너지였다가 조선이었다가 원전이었다가 반도체였다가 아주 연병들 하고 있는데 아니 뭐 하나로 정해져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까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조선이 된다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하나오션의 상방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요때 8월 14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나온 게 어디냐. 그리고 이척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했던 게 어디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뉴스를 보여드렸었죠. 얘네가 건조 승인하겠다 했으니까 어디로 할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은 아직 안 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뉴스를 또 오래 봤었으니까 선택받은 게 아니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분할 매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눌려.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또다시 매수 타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을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거나 오랫동안 가져가실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난 다 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 거 전부 다 따라하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라 이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 그러면 반등의 기조가 있을 거다.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저는 다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이번 해처럼 분할 매도가 나왔어. 그럼 뭡니까? 뉴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시장이 눌릴 수도 있다. 뉴스가 부족하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작성하라든지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해주셨나요? 그리고 하나오션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반등 가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셨습니까? 안 달아주셨으면 지금이라도 달아주세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종목별 투자자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얘네가 매도를 할까? 그리고 외국인은 또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 근데 이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매수하는 게 7월 29일부터였거든요. 근데 아마 단타 치는 놈들이 매수했을 확률이 높은데, 7월 29일부터 잠깐만 볼까요?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네들이 걔네들입니다. JP모간,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타 치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반갑긴 하네요. 이제 UBS 증권이라든지 BNP, 맥커리 증권까지. 근데 지금 JP모간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얘네도 이거 물량 털어내려면 한번 쏴야겠죠. 그래도 5%에서 7%, 많게는 10%까지도 그래도 올려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원래 항상 이렇게 눌릴 때 매수가 들어와서 털고 나간 다음에 실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량 소화해주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근거들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그때 이제 인정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타점 신호 말씀드렸던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지금 이벤트 말씀드렸죠. 미국과의 그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 전에, 솔직히 장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뉴스를 본다. 그럼 그 얘기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항상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는 기폭제, 그게 바로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화오션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